자, 오늘부터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이동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로는 평행 이동이고요. 두 번째로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행 이동, 점 대칭, 직선 대칭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이거 사실 아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이 셋의 공통점이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본 다음에 영상을 다시 플레이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충분히 생각해 봤다라는 걸 전제로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셋의 특징은 뭐냐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하학적 대상이었던 것들을 대수적 대상으로 바꿀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거리의 개념을 이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직선도 거리를 이용해서 정의했고 원도 거리를 이용해서 정의했고 그 다음에 기하학적 대상들 사이의 위치 관계도 거리를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분류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라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건 잘 알겠죠? 이 셋의 공통점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존한다는 건데요. 일단 왜 보존하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평행 이동부터 볼까요?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 이렇게 두 점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부터 생각해보면 A를 어떤 이동에 의해서 A'으로 보내고 B를 똑같은 이동에 대해서 B'으로 보내는 이동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거리를 보존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A와 B 사이의 거리와 A'과 B'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A라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A'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점을 저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B'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네 점을 이어버리면 뭐가 생기나요?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의 기울기가 n분의 n이고 여기의 기울기도 n분의 n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해보면 이변의 길이나 같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면 두 선분은 평행한 데다가 길이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의면 평행사변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겠죠? 그래서 평행 이동에 대해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보존이 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잘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존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점 P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를 P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동된 점을 A'이라고 하면 A와 A'의 중점이 P가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를 P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점을 B'이라고 하면 B와 B'의 중점이 P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A'과 B'을 이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막곡지각이니까 서로 같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SAS 합동이 되겠죠? 그럼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게 될 테니까 따라서 A, B 사이의 거리와 A'과 B'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잘 이해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존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요렇게 두 점 A, B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직선 L은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B를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하면 요렇게 생길 거고요. A를 직선 L에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과 B' 사이의 거리가 A, B 사이의 거리와 같은지를 봐줘야겠죠? 자, 편의상 요 녀석을 A라고 하고 요 녀석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을 C라고 할까요? 그러면 B에서 A'의 수선의 반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직각되니까 요렇게 돼서 여기의 길이는 C 되겠죠? 그럼 여기 A 되니까 여기는 B-A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B'에서도 똑같이 수선의 반을 내려서 생각을 한다면요. 여기의 길이는 C 될 거고 여기의 길이는 B-A가 될 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길이 같고 여기 길이 같고 여기 둘 다 직각이니까 이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대응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게 되니까 A, B 사이의 거리와 A', B' 사이의 거리가 여전히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동되기 전에 두 점을 A, B라고 하고 이 셋 중에 어떤 하나에 의해서 A와 B를 이동한 점을 각각 A', B'이라고 한다면 A, B 사이의 거리와 그러니까 이동 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이동 후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존한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존한다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거지? 그러면 아까 언뜻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자, 직선은 거리를 가지고 정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평행 이동을 한다거나 점대칭을 한다거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하면 여전히 직선이 된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면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다라고 하면 자, L이라는 직선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평면 위에 어떤 서로 다른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L이 된다라는 거 직선의 정의에서 했었죠? 자,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나 이런 걸 해서 이동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A를 이동시킨 점을 A'이라고 하고 B를 이동시킨 점을 B'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이의 거리나 이 사이의 거리나 같게 되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하면 P를 이동시킨 점과 A를 이동시킨 점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얘랑 같을 거고 BP를 이동시킨 건 당연히 얘랑 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P를 이동시킨 점을 P'이라고 하면요. 얘는 얘랑 같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얘랑 같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직선의 정의 때문에 AP랑 BP가 같았으니까 이렇게 같은 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P'이라고 하는 건 A로부터의 거리와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 모아놓은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뭐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A'과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는 직선이 될 테니까 L을 평행 이동시키거나 점대칭, 직선대칭 시키면 여전히 직선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잘 이해되셨나요? 자,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사실만 받아들이고 넘어가도 됩니다. 아, 직선은 거리를 가지고 정의됐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존하는 거에 의해서 이동시키면 여전히 직선이 되겠구나 라는 정도만 받아들이고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더 깊은 공부를 원한다면 여기까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요. 평행이동은 뭐도 보존하게 되냐면 직선의 기울기도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을 이동하면 기울기가 같은 직선으로 이동된다는 정도는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아까 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존할 때 생각해보면 평행사변형 나오니까 당연히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같다라는 거 아마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요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원은 어떻게 되나요 하면 원은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반지름으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었잖아요. 당연히 이것들에 의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보존이 된다면 여전히 원이 된다라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단 어떤 원이 될까요 하면 반지름이 같은 원이 된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반지름이 이와 같이 3인 원이 있어요.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이동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여전히 3이겠죠? 점 대칭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원이 될 테니까 여전히 반지름이 같다라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삼각형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SSS 합동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거리를 보존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이동을 시켜도 삼각형이 될 텐데요. 특별히 어떤 삼각형이 될 거냐면 합동인 삼각형이 된다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왜 그렇다고요? 자, ABC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녀석들을 어떤 하나의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같은 거에서 얘를 태워서 보냈다면 A'과 B'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B', C' 거리가 같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랑 모두 거리가 같아야 돼요. C' 사이의 거리도 거리가 보존이 됐어야 됐겠죠? 이게 그림 뭐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지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같고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같아야 되니까 SSS 합동이어서 삼각형은 이것들에 의해서 이동을 시켜도 여전히 합동인 삼각형이 된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각형도 어떻게 되겠어요? 네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선분의 길이가 모두 다 보존이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각형으로 이동이 될 거고 이와 같이 어떤 도형들을 이동시키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보존된다면 아마 다 합동인 도형으로 이동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에 의해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직선을 이동한 결과는 직선이고 원을 이동한 결과는 반지름이 같은 원이고 삼각형을 이동한 결과는 합동인 삼각형이다라는 것들까지 같이 알아두면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다양한 관점에서 좋은 풀이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게 당연히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도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겠죠? 그때 이것들을 알고 있으면 매우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제는 다음 영상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도형의 이동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